IBS에서 온 윤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되게 많이 다니는데 오늘만큼 떨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대학을 주로 다니면서 세미나를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학생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학부 형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인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일단 제목을 보면은 바이오 해커라고 이제 이름을 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쉽게 닥터 제이라고 이제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해커 이러면은 사실 아시는 분도 있고 이 꼬마 분들은 해커 알아요? 해커가 뭐 해킹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걸 이제 해킹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바이오 생물학에서도 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심심풀이로 그 애완 식물들을 만들어 제가 이제 식물을 주로 해킹을 합니다. 해킹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전자, 유전체, 게놈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게놈, 유전자 변형, 유전체 편집, 교정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이오 해킹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더 마음에 와닿게 되겠죠.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 보면 원래는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녹색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유전자 가위라는 게 요즘 최근에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녹색이 되게 만드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유전자들. 그래서 그거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면은 하얗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하얗게는 만들 수 있는데 얼마큼 하얗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조절을 못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하얗게 됐죠. 여기만 이렇게 녹색이 됐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색이 조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만 먹으면 제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기술 자체가 이제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나온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런 바이오 해킹 유전자 가위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발표를 반을 하고 그 다음 반은 약간 좀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 여러분들이 커서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걸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많이 보시는 자연적으로 많이 보시는 이런 이게 호야라고 부르는 식물인데요. 이게 뭐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하얗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잠깐 뭐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말을 또 이제 경청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학부까지 합치면은 거의 20년이 넘게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이제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 2014년도부터 여기 이제 IBS에 재직을 하면서 그 도구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도구를 쓰기 좋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게 그 아무리 도구가 있어도 그 여러분들 DNA 알잖아요. DNA가 이제 유전자가 되는 거고 모든 생명 현상은 설계도가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설계도가 있죠. 이제 그게 이제 DNA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엄청나게 빼곡한 그런 DNA 정보들이 그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가위를 쓰더라도 그 어떤 부분의 DNA가 예를 들어 뭐 키를 크게 하는 DNA, 그다음에 뭐 살이 찌게 하는 DNA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해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독이 먼저 필요하고요. 해독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가위로 자르면은 그 바이오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전자 가위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5년 정도 됐어요. 이게 2013년도 정도부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 분자적인 이 단백질과 그다음에 RNA 그 DNA, RNA, 단백질이 이제 생명 정보의 기본 요소라고 보면은
그 이런 단백질과 RNA를 가지고 이 DNA 가닥이죠. DNA 가닥. 예를 들어 인간한테는 한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있고요. 이 3만 개 정도의 유전자가 이제 생명 현상을 조절을 하고요. 3만 개 유전자를 또 이제 3억 개 정도의 DNA, 그러니까 DNA라는 분자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그 세포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유전자를 표적을 해가지고 거기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약 5년이 된 이걸 이제 크리스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크리스퍼. 그래서 이제 혁명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DNA를 찾아가서 자를 수 있다라는 게 요 그 바이오 해킹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그 바이오 해킹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전 질환들이 있어요. 그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 질환, 그 다음 세대에 또 물려줄 수 있는 유전 질환. 그러니까 유전자가 뭔가 잘못돼 가지고 그게 계속 대대손손 그 계승이 되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고칠 때 좋겠죠. 이런 유전자 가위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인간을 가지고 뭔가 가위를 막 자른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자르면 괜찮은데 잘못 자르면은 더 큰 재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한테 사용하는 건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규제랑 그다음에 관련 법규랑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인간한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한테 이로운 동식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전자 교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돼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이 많게 돼지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뭐 살코기를 좋아하는 뭐 나라도 있죠. 그런 데는 또 살코기가 많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잘 자라게 상추가 병충해에 더 저항성을 가지게 돼서 잘 자라게 벌레가 안 먹게 만드는 상추. 그다음에 소 같은 경우도 한우는 괜찮아요. 한우는 지금 이 소를 보면 뿔이 없어요. 보면은 이 한우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뿔이 작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걔네 육으로 쓴 그 고기로 쓰는 그 소들이 뿔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잘라요. 그 인부들이 다치기 때문에 소 작업을 하면서. 근데 그거를 유전자 가위로 뿔이 생기는 유전자를 딱 도려내면은 이렇게 이제 뿔이 없는 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벼나 뭐 이런 그 곡식 같은 경우도 2분 더 남았습니다. 잘 자라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식물을 주로 막 그 원하는 대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보면은 이 유전자 가위로 변형한 파스타를 변형할 수는 없고요. 파스타에 들어가 있는 그 양배추랑 브로콜리 이런 거를 이제 유전자 가위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그 과학자가 이제 막 먹는 모습을 이렇게 막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이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GMO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GMO라는 얘기가 말 그대로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뭔가 잘라내면은 이게 GMO예요, 아니에요? GMO죠. 유전자가 변형이 됐으니까 GMO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GMO가 과연 해로울까라는 질문을 사실 던지고 싶어요. 이 찬반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GMO가 인간한테 해롭다는 증거는 과학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런 시각으로 GMO를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 유전자 변형이라는 거는 인류의 역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류가 예를 들어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옥수수가 들판에 있는 옥수수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먹을 게 별로 없는 옥수수인데요. 이게 이제 멕시코에서 약 7,000년에서 그 2000년도 기원전 7,000년부터 약 5,000년간
그 인류가 채집을 하다가 그 자기 앞마당에 이제 키우기 시작해요. 그 산에 있는 걸 따다가 자기 앞마당에서 키우면서 알맹이가 제일 그 굵은 것들끼리만 교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배를 해서 이 5천 년, 약 5천 년간 점점 먹을 게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먹을 게 많아지는 교배를 통해서 이게 이제 1500년도 정도에 그 유럽에서 가져간 다음에 과학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육종 학장들이 이때부터 과학적으로 교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를 지나서 현재 먹는 옥수수가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류라는 거는 정착을 하면서부터 문명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생기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교배를 통한 유전자 교정이 있어야지만 문명이 생긴 거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발표를 하고 발표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기술 같은 것들이 결국에 문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역사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인류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문명이 생겼다고, 우리 모든 그 누리는 이익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전자 교정이라는 거를 나쁜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인위적으로 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교배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단지 지금은 그 크리스퍼라는 분자적인 도구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실제로 이제 인간을 위해서 뭐 강아지들도 다 GM입니다. 지네티컬리 모디파이가 된 겁니다. 강아지도 인간을 위해서 뭐 용맹스러운 강아지, 그다음 뭐 다리가 짧은 개도 있고 귀여운 개도 있고 되게 작은 개도 있고, 이게 다 사람들의 목적을 맞게끔 교배를 통해서 만든 게 이제 GM이고요. 이것도 GMO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작년에 그 노벨상 수상자 100명이 그 근거 없는 GMO 비판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환경단체, 그린피스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있는데 1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거 없이 과학적으로 우리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GMO라는 게 사실 좋은 글씨처럼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뭔가 싫고 나쁘고 무섭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적으로 나쁘다고 증명된 건 없고요. 그래서 좀 더 냉철하게 더 인류가 진보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